자, 오늘 족보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뭐냐면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사각형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그냥 선생님이 이름은 따로 없어요. 막 생긴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냥 사각형이죠.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하나 딱 추가되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뭘 그린 걸까요? 사다리꼴을 그린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고 싶다. 사다리꼴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 되는 거죠. 아, 결국 여기에 추가될 조건,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붙을 조건은 바로 한 쌍의 대변이 뭐가 되면 된다?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바로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죠?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쯤 왔어요. 자, 우리는 이 사다리꼴에서 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일 처음에 배웠던 바로 평행사변형이 될 겁니다. 자, 기호로 그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느낌 딱 올 거예요. 아, 요거는 여기 있던 건데 새롭게 추가된 게 이거네. 결국 우리는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쌍도 뭐가 되면 됩니까? 나머지 한 쌍의 대변도 뭐가 되면 된다? 평행해지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에선 둘로 나누어지죠. 자, 평행사변형에선 둘로 나누어질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직사각형이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로 관점을 나눠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똑바로 일으켜 세우면 되죠. 자,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한 내각이 뭐가 되면 돼요? 한 내각이 90도가 되는 순간 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돼요. 하나가 90도가 되는 순간 마주 보이는 각 크기 같으니까 90도, 더해서 180도니까 90도, 마주 보이는 거 크기 같으니까 90도. 저절로 내각이 다 90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질은 뭘까요?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되면 직사각형이 될까?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놓고 볼까요?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현재 이 그림 상태에서 더 이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바로 어떤 조건이 붙으면 되냐면 현재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은 뭐가 같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죠. 결국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그죠? 같아지면 바로 그 평행사변형은 뭐가 돼?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마름모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는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결국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거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면 돼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둘의 길이는 같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웃하는 변의 길이까지 같아지면 바로 이웃하는 변 줄여서 쓸게요. 길이가 같아지면 바로 그 평행사변형은 뭐가 돼? 마름모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질도 있겠죠, 그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고 싶어. 두 번째 성질은 바로 뭐냐면 대각선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90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름모는 대각선이 90도예요. 결국 대각선이 뭐하면 대각선이 직교하는 그러한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우리 손자로 가볼까요? 손자. 자, 여기에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은 당연히 기호로 표현하면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예요. 이 자체의 특징보단 도대체 여기서 이쪽으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자, 그 첫 번째 조건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직사각형에서 요 길이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결국 첫 번째 조건은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으면 됩니다. 줄여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바로 뭐가 돼?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성질은 뭘까요? 현재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데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어떻게 만납니까? 수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결국 대각선이 뭐하면 대각선이 직교하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름모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정사각형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마름모도 내변의 길이 같고 정사각형도 내변의 길이 같습니다. 그러면 마름모는 이 각이 90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내각이 뭐가 되는 순간? 한 내각이 90도가 되는 순간 바로 뭐가 돼? 정사각형이 되겠죠. 왜? 마주 보이는 각의 크기 같고 더해서 180도니까 90, 90, 90, 90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마름모 대각선 직교합니다. 정사각형도 대각선 직교합니다. 그러면 대각선이 직교한다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징은 뭐냐? 마름모는 대각선의 길이가 다르죠. 그죠? 근데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결국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게 사각형의 족보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쓴 글씨가 있고 분홍색으로 쓴 글씨가 있죠.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노란색을 여기다 썼어요. 자세히 보세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 내각이 90도, 대각선의 길이 같다. 한 내각이 90도, 대각선의 길이 같다. 똑같네요.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다. 대각선이 직교한다. 이웃하는 변의 같다. 대각선이 직교한다. 똑같네요. 정리할 수 있겠네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과 같습니다.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암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실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되죠. 그림만 그려보면 직사각형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반듯반듯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마름모 내변 길이 같게 그릴 수 있잖아요. 정사각형 그릴 수 있죠? 그럼 이들의 차이점, 이들의 차이점, 이들의 차이점, 이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결국 우리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마름모의 조건을 얹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노란색이 뭐예요?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얹으면 된다. 결국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사각형이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외로 빠져나오죠. 그죠? 예. 이쪽은 이제 사촌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등변사다리꼴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등변사다리꼴에 대해서는 따로 이 안에서 정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화면 딱 멈춰놓고 직접 한번 지금 선생님이 한 8분 걸렸죠. 설명은 7, 8분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선생님처럼 A4 용지에다가 쭉 한번 써보면서 지금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누나, 형, 오빠 뭐 아무튼 붙들어 놓고 앉아서 내가 오늘 배운 거 이거 뉴런에서 배웠어 하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야 우리 아들 딸이 그냥 뭘 했네 열심히 했구나 와 기분 좋다 하고 뭔가 선물이 딱 날라올 수도 있고 꼭 선물을 안 주시더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서 다음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개념은 뭐냐면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도 좀 있긴 한데 일반 사각형 있죠. 일반 사각형. 이 일반 사각형에서 조금 더 삐딱하게 그려볼까요? 자, 일반 사각형에서 자 내용이 뭐예요?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을 잡아서 이것들을 연결한 사각형에 대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냥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여러분들께서 도형의 닮음이라는 걸 배우고 거기에서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는 걸 배워야 이것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일반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평행사변형의 각변의 중점을 잡아서 중점 따로 표시 안 할게요.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면 이건 여전히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잡아 연결하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 이건 끝없는 굴레에 빠져있네. 평행사변형은 계속 중점 잡아 연결하면 계속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살짝 이쪽으로 와서 직사각형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각변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이 사각형은 뭐가 될 거냐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뭐가 될까요? 마름모가 됩니다. 자, 이 사각형은 뭐가 돼? 마름모가 돼. 왜일까 생각해보면 이 바깥쪽에 보이는 4개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합동이 될 거예요. 중점이니까 길이 같고 중점이니까 길이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 SAS 합동입니다. 4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각각의 빗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겠죠? 그래서 마름모가 됩니다. 아, 직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잡아 연결하면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 그럼 이번에는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면 그건 다시 뭐가 될까? 직사각형이 돼요. 직마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간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잡으면 이건 계속 뭐가 될까요? 중점 따로 자세히 기호 그리지 않더라도 계속 정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잡아 연결하면 계속 정사각형으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릴 수만 있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직접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